이번 질문은 26개월 된 여자아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100일 좀 지나고서부터 입에 물던 쪽쪽이를 빼고 그러니까 손을 빨기 시작하더니 스트레스를 받거나 목마르거나 심심하면 이제 손을 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 5세 될 때까지는 억지로 떼고 싶지 않았는데 2월부터 본인 머리카락을 뽑아서 손에 쥐고 빨고 그런다고 하네요. 14개월 때부터 어머니가 공부하느라고 친정엄마가 일주일에 2번씩 봐주셨고 2월 달에 이제 시험 준비하느라고 잠시 맡기셨다고 합니다. 이 스타딩 맘이신 거죠. 그게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갔었고요. 다행히 어린이집은 한 이틀 동안 좀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하고 잘 다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4월에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고 손을 빠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못 뽑게 짧게 잘랐더니 요새는 머리카락이 길어지니까 다시 또 스트레스만 받으면 뽑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문어책 뭐 이런 것들을 읽어주니까 손가락 빠는 거는 뗀지 6일째인데 머리카락을 또 뜯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혼자인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요. 에너지가 많아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이 또래 애들이 종종 이렇게도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글쎄요. 일단 그 10분 동안 정도의 시간을 혼자 있고 싶어 한다면은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 혼자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리를 뽑는 것, 이게 뭘 빨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머리를 뽑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뭐 성인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트리코틸로마니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사실 이거는 길게 봐서는 강박증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더 길게 보면 불안장애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또는 부모님이나 양육자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지는 게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는 행동치고는 좀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26개월의 아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소아정신과를 찾아가셔서 양육 태도에 대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양육 환경을 점검해 보시고 아이의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돌이 막 지나서 사실은 한 36개월 정도, 그 정도는 지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을 알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검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불가능하더라도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그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기다리시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주신 분의 여동생의 따님, 그러니까 조카시네요. 근데 아버지가 작년 겨울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와 지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학교도 옮겼고 친구들도 달라졌고 살던 곳도 달라졌고 처음으로 너네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받고 너무 두려웠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어라고 대답하고 그 뒤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다독거리는 이 아이가 안쓰러워서 주위에서 이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일단요, 첫 번째는요, 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많이 생활하는 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시바삐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필요하면은 정신과 상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필요하다면 그 약을 먹어서라도 이게 우울증이 맞다면 빨리 치료를 하셔야 돼요. 사실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이제 이 정상적으로 대개는 애도 반응이 이제 끝나가는 시기이긴 한데, 이게 계속 지속되거나 더 우울증으로 간다면 이때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어머니를 격려해 주시고 이러는 게 1번입니다. 주변에서 이걸 1번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근데 사실 이 어머니가 우울한 게 아이한테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면
리스폰스, 반응이 없어요.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하는 가족을 사별을 하게 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힘들어하고 상처받을까 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갔던 뭐 식당이 있거나 같이 갔던 장소가 있거나 같이 했던 일,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나는 일이 있을 때 이 아이와 그런 추억을 공유하고 이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우리 옆에 같이 계시지 않지만 이 아버지가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기억 속에는 항상 같이 있구나라는 걸 아이가 깨닫게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런 걸 어려워하고 서로 이제 눈치 보고 하게 되면 아,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고 아이가 지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 이 가족 중에 한 명을 잃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15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던 그런 가족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모든 가족들 전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아버지의 생일이나 아버지의 그 기일 같은 날에 그런 추억을 서로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이가 좀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하는 건 어떤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일종의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해보니까 어떤 것 같으면서 수정도 하고 이런 것들도 주변에서 좀 같이 도와주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